아침에 거울을 딱 보는데 치아가 누렇게 떠 있으면 그날 표정이 같이 흐려지죠. 오늘은 그 누런 톤을 집에서 현실적으로 정리하는 루틴을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미백 치약 추천은 넘치는데 왜 나는 따끔하고 왜 금방 원래대로 돌아오냐고요. 기준 없이 고르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입니다. 오늘은 그 기준을 아주 쉽게 만들어 드릴게요. 겁만 드리진 않겠습니다. 커피 한 잔에도 톤이 흔들리는 분들, 지금부터 10분만 따라오세요. 어떤 제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감이 아니라 확신이 남습니다. 해결 방법은 전용 미백 치약으로 양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냥 하이지라고 세게 문지르는 게 아니라 착색을 끊고 표면을 정돈하는 방식으로 매일 쌓아가는 거예요. 후기가 좋다고 알려진 미백 치약 5개를 제가 직접 써보고 몇 가지 기준으로 비교해 봤습니다. 오늘은 그 비교에서 드러난 선택 기준과 결론을 압축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5개를 써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미백은 세게 문지르는 싸움이 아니라 착색을 지우는 방향과 자극을 줄이는 방향을 동시에 잡는 게임이더라고요. 그래서 결론부터 잡고 들어갈게요. 그 기준으로 첫 번째, SQ 제약부터 보겠습니다. 화면이 제품을 스쳐 지나가고 저는 기준부터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착색을 정돈하는 방향이 분명한가, 그리고 매일 써도 잇몸과 치아가 예민해지지 않게 자극을 줄일 수 있는가. 이 관점에서 SQ 제약 미백 치약의 장점과 단점, 후기에서 반복되는 포인트를 짚고 곧바로 SQ 제약 하야타 미백 치약을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처음 손에 잡았을 때 느낌이 조금 달라요. 일반 화장품 제조 회사가 만든 제품처럼 향이 먼저 치고 들어오기보다 제약 회사에서 만든 제품 특유의 단정한 신뢰가 먼저 올라옵니다. 저는 이런 종류를 들면 이상하게 힘이 빠지면서 오늘은 과하게 하지 말고 꾸준히 가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안내에서 꽤 중요한 문장이 보입니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치아 미백 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이라고 안내된다는 점이요. 이 한 줄이 무슨 마법 주문은 아니에요. 다만 내가 매일 입에 넣는 거니까 최소한의 근거가 있는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표지판이 됩니다. 또 하나, 이 제품이 유명해진 이유로 자주 언급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치과에서 치아 미백할 때 사용하는 성분과 동일한 성분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다는 점이에요. 물론 이게 곧바로 치과 미백처럼 똑같은 결과를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체감은 개인차가 있고 생활 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도 방향성이 비슷한 성분을 집에서 매일 쓰는 루틴에 얹을 수 있다는 건 꽤 설득력 있는 카드죠. 여기서 현실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치과 미백 치료는 비용 부담이 크고 평균 66만 7천 원 정도가 언급되기도 하잖아요. 부담이 되는 게 정상입니다. 게다가 치과 미백은 치아 속통까지 바꾸는 시술로 알려져 있고 미백 치약은 표면 착색을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시도하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낮은 셀프 미백 루틴을 먼저 권해드려요. 매일의 양치가 곧내 미백 관리가 되는 방식. 이게 장기전에서는 훨씬 강합니다. 다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가격을 보면 타사 제품보다 1,000원에서 3,000원 정도 더 얹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큰 돈은 아닌데 치약은 매일 사는 물건이라 그 차이가 은근히 마음을 간지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추천할 때도 꼭 말합니다. 가격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자극이 덜한지와 꾸준히 갈 수 있는지를 같이 보셔야 한다고요. 사용감 쪽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미백 치약은 자극을 세게 주는 타입이 있고 표면을 정돈하면서 톤을 다듬는 타입이 있습니다. 하야타는 후자 쪽을 노린 느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 번쩍하고 느끼는 분도 있지만 더 흔한 그림은 서서히 톤이 정돈되는 쪽이에요. 이 속도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오히려 마음 놓이는 분도 있습니다. 마치 다이어트처럼요. 오늘 하루 굶어서 되는 게 아니라 매일 한 끼를 바꾸면 결국 체형이 달라지잖아요. 미백도 그 리듬에 가깝습니다. 저는 치아가 예민한 날이 있는 편이라 이런 제품을 볼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압박감입니다. 양치하고 나서 시큰하거나 잇몸이 따끔하면 아무리 하얘져도 그날부터 손이 안 가요. 하야타는 그 압박감이 덜하다는 쪽으로 후기가 모이는 편이고 제가 느낀 체감도 비슷했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체감이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복잡하지 않게 가는 게 포인트예요. 칫솔에 콩알만큼 짜고 앞니 겉면부터 천천히 시작합니다. 저는 이를 닦을 때 손목 힘을 빼고 표면을 문지른다기보다 거품으로 코팅한다는 느낌을 씁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입을 너무 오래 헹구지 않아요. 미끌거림이 싫으시면 한두 번만 가볍게, 그 정도로도 충분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에게 편한 방식으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에 올라온 후기를 기반으로 말하듯이 정리한 인용을 들려드릴게요. 문장을 그대로 복사한 게 아니라 반복되는 포인트를 대화처럼 짧게 재구성했습니다. 민트향이 상쾌하다. 아침 입안이 확 깨어요. 거품이 부드럽다. 세게 문지르지 않아도 잘 퍼져요. 양치하고 나면 진짜 개운하다.
입안이 정리된 느낌이에요. 구취가 덜한 느낌이다. 오후까지 숨이 덜 걱정돼요. 자극적이지 않다. 미백 치약인데 따끔한 느낌이 없었어요. 커피와 담배로 칙칙한 느낌이었는데 톤업이 조금씩 되는 것 같다. 어느 날 사진이 덜 누래요. 포장이 예쁘다. 욕실에 두면 기분이 좋아요. 리뷰가 좋아서 샀는데 만족했다. 치과 미백이 부담돼서 셀프 미백 루틴으로 쓰기 편하다. 미백 치약 처음인데 만족했다. 지인에게 추천했다. 예전보다 깨끗해진 것 같아 꾸준히 쓰려 한다. 후기들에서 공통으로 읽히는 메시지는 한 줄이에요. 세게 때려서 하얘지는 게 아니라 매일 부담 없이 닦아서 톤을 정돈하는 쪽이 더 오래 간다는 것. 그리고 그건 나머지 4개를 함께 써보면서도 결국 같은 결론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루틴이 이깁니다. 그런데요. 루틴을 미루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요. 카메라가 켜지는 순간 웃는 게 어색해집니다. 예전엔 그냥 활짝 웃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입술이 먼저 닫혀요. 사진 찍을 때 웃는 게 어색해진다. 이 말이 그냥 감정이 아니에요. 뇌가 본능적으로 숨기려고 하는 겁니다. 조명 아래에서는 더 잔인합니다. 형광등이나 스튜디오 조명 아래에서 치아가 더 누렇게 보이는 경험. 한 번만 해도 마음이 뚝 떨어지죠. 조명은 그림자만 만드는 게 아니라 색을 과장합니다. 그래서 평소엔 괜찮아 보이던 톤이 빛을 만나면 더 티가 나요. 그 순간 자신감이 깎인다. 이게 진짜 현실입니다. 하지만 공포만 주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지 알면 조절할 수 있어요. 착색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얇은 막처럼 하루하루 쌓입니다. 커피, 차, 와인, 카레, 초콜릿처럼 색이 진한 음식은 착색 물질이 치아 표면에 붙기 쉬워요. 흡연 습관이 있으면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요. 여기에 양치를 너무 세게 하면 표면이 거칠어지면서 오히려 색이 더 붙는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단순히 무엇을 쓰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닦느냐예요. 첫 번째 타이밍은 마신 직후입니다. 커피 한 모금 마셨다면 그 자리에서 물로 한번 헹궈주세요. 차나 와인도 똑같습니다. 카레나 초콜릿처럼 입안에 잔향이 오래 남는 음식도요. 물로 한번 씻어내는 게 무슨 의미냐고요. 착색 물질이 붙기 전에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 습관 하나로 미백 치약의 체감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산미가 강한 음료를 마셨다면 바로 강하게 닦기보다는 물로 헹군 뒤 잠깐 시간을 두고 양치하는 편이 편하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도구를 바꿔서 생활을 조절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빨대를 활용해 보세요. 특히 아이스커피나 색이 진한 음료는 치아 앞면을 직접 때리지 않게 동선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착색이 줄어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덜 묻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포인트예요. 밖에서 빨대가 민망하시면 집에서라도 먼저 시작해 보세요. 하루 한 번만 바꿔도 누적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힘을 빼는 양치입니다. 미백을 한다고 이를 벽지처럼 문지르면 벽지는 벗겨져도 치아는 예민해집니다. 칫솔은 부드러운 모로 손목에 힘을 빼고 치아와 잇몸 경계는 살살 쓸어주세요. 저는 거울 앞에서 딱 한 가지를 체크합니다. 양치 끝나고 잇몸이 붉게 달아올랐는지. 붉게 달아올랐다면 오늘은 너무 열심히 하신 거예요. 양치 시간도 대충이 아니라 감각을 주세요. 하루에 2번에서 3번, 한 번 할 때는 최소 2분 정도. 2분이 길게 느껴지시면 타이머를 맞추거나 좋아하는 노래 한 소절을 기준으로 잡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순서를 고정해 보세요. 오른쪽 위, 왼쪽 위,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이렇게 루트를 만들면 빠뜨리는 면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미백의 숨은 비밀인데요. 치아 표면만 닦고 끝내면 착색이 다시 올라옵니다.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치아 사이를 정리해 주시고 혀 클리너로 혀 표면까지 한번 쓸어주세요. 입안이 개운하다는 체감은 사실 이런 도구들이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치아는 흰데 입냄새가 남아있으면 사람은 여전히 자신감이 떨어지거든요. 반대로 구취가 덜한 느낌이 들면 미백도 더 빨리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편해지니까요. 미백 치약도 쉬어가는 리듬이 필요합니다. 하야타 같은 전용 미백 치약을 매일 쓴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쓰는 게 답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2주 정도는 꾸준히 쓰고 그 다음 1주는 저자극 루틴으로 쉬어가는 방식으로 리듬을 주면 예민함을 줄이면서도 꾸준히 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한 번만 미백 치약을 쓰고 나머지는 일반 양치로 가도 편하다고 하세요. 중요한 건 내 치아가 시그널을 보내기 전에 내가 먼저 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팁 하나 더요. 칫솔을 오래 쓰면 미세하게 벌어지면서 닦는 힘이 달라집니다. 미백을 하고 싶은 분일수록 칫솔모가 퍼졌다면 바꿔주는 게 체감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혀가 건조한 분들은 물을 조금 더 자주 마시고 입이 마르는 습관이 있다면 의식적으로 숨을 코로 쉬는 연습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침은 입안의 자연 세정제라서 마르면 착색도 더 쉽게 붙는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꼭 드리는 안전한 안내가 있습니다. 양치할 때 시린이가 심해지거나 잇몸 출혈이 늘거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치과 상담을 권합니다. 이 영상은 의학적 진단이 아닙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을 진짜로 드리고 싶어요. 증상이 심하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불편을 참고 루틴을 밀어붙이는 건 미백이 아니라 고집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백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화끈한 한 방을 찾는 게 아니라 오늘 한 번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커피를 마셨으면 물로 헹구고 웃을 일이 있으면 더 부드럽게 닦고 밤에는 치실로 마무리하고 전용 미백 치약으로 톤을 정돈하는 것. 이렇게 하면 어느 순간 거울 속 치아가 먼저 밝아지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면요. 사진 앞에서 입술이 먼저 닫히지 않습니다. 조명 아래에서 덜 누렇게 보이고 웃는 게 다시 자연스러워집니다. 자신감은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이렇게 작은 루틴이 쌓여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커피 마신 뒤 물 한 모금 그리고 전용 미백 치약으로 힘 빼고 2분. 그 2분이 앞으로의 표정을 바꿉니다.